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대장동 뉴스도 나오고 또 윤석열 총장이 전두환 발언 잘못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고 있는데요. 결국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요 부분은요, 본 방송 말미에 지금 딱 제목 한 줄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본 방송 말미에 또 윤 총장의 이런 겸허히 수용 이런 메시지 구체적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갈팡질팡하고 있다.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 그런지.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고, 남욱이는 또 이 체포까지 해놓고서 2번이나 조사하면서도 구속영장 하나 청구도 못하고 있고요. 자, 검찰에서 핸드폰 찾지도 못해서 헤맨 거, 이런 거야 이미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현 단계에서도요, 이 검찰이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비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은요, 지나치게 정량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만 근거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왕좌왕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특수통이 이번 수사팀에 있어야 되는데, 특수 전문 검사가 이 수사팀에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한 명 있는 것까지도 다른 팀으로 또 돌려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로는요, 지금 핵심 사인방들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객관적인 증거, 이거를 찾으려면 빠짐없는 의혹이 되는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압수수색 중에서도 가장 핵심 파트가 어디예요? 이재명의 성남시장실하고 그 다음에 비서실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메일 조사도 마찬가지고, 이재명과 그 측근들.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걸릴까 봐서요, 검찰에 몸조심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핵심만 빼놓고 주변만 뒤지는 수사,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수사의 원칙과 수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금 검찰. 왜 그러느냐, 전부 G라인에 전부 다 애완견만 딱 차 있어요. 김호수 차 있죠. 그 다음에 김호수는 누구예요? 대동고등학교인가요? 송영길이 고등학교 동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거는 남강고인가요? 이름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남강교, 박범계 고등학교 직계 후배. 그 다음에 4차장 검사, 누굽니까 이거? 김태환이. 이 추미애 밑에서 윤석열 징계에 앞장섰던 실무자. 그 다음에 담당 부장검사, 경제범죄 부장검사는 누구예요? 또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아주 측근 중에 측근. 이러니까요, 그 밑에 또 담당 부부장검사는 누구예요? 울산시장 송철호의 사위. 이러니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수사팀을 구성하려면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수사팀을 짜야 되는데, 이렇게 애완견들이 전부 지휘 안에 있고 수사팀에는 특수수사에 걸맞는 전문가를 가진 검사가 없으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 취재를 보면요, 검찰은 애초 수사팀을 배임 등 혐의를 전담하는 팀하고 정관계 로비 혐의를 규명하는 팀으로 나눴다가 말이죠, 최근에 다시 주요 피의자별로 팀을 조정한 거예요. 사람별로 조정한 거예요. 수사하는 검사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 팀을 나눠야 되는데, 사람별로, 핵심 사인방 사람별로 팀 나누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보 공유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수사 기법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데다가 다른 부분을 수사하던 검사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압수물 분석까지 맡게 되다 보니까 또 혼선까지 빚어지고 있다. 특히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직전까지 말이죠, 영장 표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하는데 영장 표지 하나도 안 만들고 있으니까 이 기초적인 부분에서조차도 지금 우왕좌왕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특수 경험이 가장 많은 부부장 검사한 사람이 우선의 수사 지휘에 이견을 제시하니까 너 빠져 해가지고 다른 사건을 또 맡겨요. KT 쪼개기 후원금 이런 걸 하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수사팀에서요, 총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4번씩이나 진행을 했는데요. 그게 지난 10월 15일 첫 압수수색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4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심은 빼놓고 있어. 이러니까 경찰 수사 신뢰할 수 없다. 계좌 추적도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게 수사가 되겠느냐.
다행스럽게요. 유동규가 뭐 이 태도를 바꿨는지 어쩐지 간에 유동규 핸드폰이 풀리긴 풀렸지만은 이게 2주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규 핸드폰에서 얼마나 대단한 이 증거물이 나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으로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방금 전에 원희룡 지사가 유동규 핸드폰을 주워간 사람이 누군지 안다. 이재명의 완전 복심이다. 이러한 폭탄 선언을 했어요. 바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복심.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휴대폰을 주워간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지나가요. 그런데 이 휴대폰을 지금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휴대폰을 당당하게 주워가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주우면 조금 주변을 망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변을 전혀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냥 주워간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사전에 유동규하고 짜고 친 고스톱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 말씀을 드린 것과 똑같이 그 같은 맥락선상에서 이재명의 복심 중에 복심이 이 휴대폰을 주워갔다. 이렇게 지금 원희룡 지사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던지기 전에 2시간 정도 통화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극단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 예. 압수수색을 앞두고 이런 것까지 얘기한 거. 이거는 이재명의 결정적 치명적 실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희룡 지사가 김현정 뉴스쇼에서 출연해서 얘기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인용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던지기 전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유 씨는 과거에 악역은 다 하고 자신이 뇌물 받은 것까지 나와서 토사구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후보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연결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통화 대상이 되어 있을 거다. 통화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서 휴대전화 던지기 전에 2시간 동안 통화한 사람한테 유동규가 자기가 토사구팽 될 수 있으니까 열받으니까 내가 양심선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나를 빨리 구제줘라.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한 사람은 굉장히 신복 중에 신복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요, 이 통화한 인물에 대해서는 이 후보의 완전 복심이면서 유동규까지도 잘 알고 달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겠죠. 중간에.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는 유동규의 생각을 잘 전하고 또 유동규한테는 이재명의 생각을 잘 전해가지고 유동규가 사고 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회자가 너무 확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원희룡 지사가 확실할 때는 근거가 있겠죠 라고 하면서요, 전화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의 제보가 있었다. 다만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 그러면서요, 통화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 후보와 연결돼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또 허위사실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원희룡 지사도 걸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 이 법률가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통화했다는 것만으로 이 후보와 연결됐다고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우선 이재명과 유동규 둘 다 잘 아는 사람이고 둘 다 잘 아는데 메시지를 실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별도의 얘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서요,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김현정 앵커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는다. 통화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만 얘기하는 거다. 내용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유동규가 자살약을 먹고 누워 있었던 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원희룡 지사가 사회자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뭔가 메시지가 왔다 갔다 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는요, 어제 국정감사에서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둔 작년 12월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유동규 씨가 작년부터 이혼 문제가 있어서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동규가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둘러가며 들어보니까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라고까지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동규 소식을 누구한테 보고 받았느냐 이렇게 국감장에서 물어보니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 거짓말이죠. 센 거짓말이죠. 아니 어떻게 누가 한 거는 기억 안 나고 약 먹었다는 건 어떻게 기억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요, 이재명 후보가 말한 의도는 유 씨와 1년 전부터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과 뇌물을 먹은 게 본인 가정의 문제 때문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혀요. 해석해요. 그러면서 측근으로 연결하는 걸 빠져나가기 위해 묻지도 않은 것을 얘기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언론에서는 유동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까지만 나와 있지 약 먹었다는 얘기까지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가 자살약 먹은 걸 알았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유서 쓰고 들어 누워서 막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자살약을 먹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 천재가 그걸 기억을 못해요? 이러면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차. 이거, 그게 누가 봐도 이거 이재명이가 거짓말하고 감춘다는 거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종배 의원이 어제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한테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하니까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배신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절 괴롭힌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 성남 도공의 기획본부장 임명 경위와 관련해서 본부장 인사는 제가 아니고 사장이 하게 돼 있다. 제가 직접 가지 않아서 기억에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가짜 정보다 20억 준 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김용판 의원을 갖다가 윤리위에 제소까지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철민 씨가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얼굴을 다 공개해버렸어요. 얼굴을 공개했고 지금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억 전달한 게 맞아. 이재명이하고 차까지 마셨어. 그러면서 벤츠에 현금 2억 원을 넣어두었더니 모자 쓴 여성이 와서 가져갔다. 이게 가져갔다. 그리고 이 목격자와 녹취 자료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박철민 씨는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한 추가 진술서에서 또 추가 진술서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20억 줬다는 것이 거짓이면 본인이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번 이 20억 전달설, 이것이 이제 전달설이 아니고 전달했다. 이렇게 하나의 팩트로 굳어지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김용판 의원이 18일 날 처음 공개했잖아요. 공익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이 박철민 씨가 2015년쯤 이재명한테 20억 원을 줬다. 그러면서 이 뭉칫돈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이 돈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때 성남FC 풋볼클럽하고 후원 계약을 맺었고 그 이후에 은수미 시장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했던 국제마피아바 출신 사업가인 이준석 포마트레이드 대표가 마련한 돈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추가적으로. 그러면서 국제마피아에서 12년 활동했다는 박철민 씨는 중간 두목급인 이준석 씨의 하부 조직에서 일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박철민 씨가 공개한 현금 사진 뭉치 사진이 2018년도 11월에 이 박철민 씨가 자신의 페이북에 뭐라고 올렸느냐, 이 사진을 올리면서 렌터카 사업, 라운지바 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2018년도 11월에 자신의 페이북에 올렸는데 이 김용판 씨가 공개한 사진하고 이 사진이 같은 걸로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야당이 공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비판을 제기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요, 이 박철민 씨 진술서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 돈을 제가 번 것처럼 올린 것은 큰 현금 다발이 제 수중에 들어와서 자랑 삼아 올린 것이지 이 지사에게 넘어간 돈이 확실하다. 예. 제가 2017년도 12월 징역을 살다 나왔는데 이준석 형님께 받은 돈이 아니면 이 큰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러면서요, 페이스북에 명예환과 함께 올린 사진, 이 돈다발 사진은 이 지사에게 건네주기 전에 찍은 것이고 이준석 지시로 이 지사 측근에게 전달한 돈이다. 수십 차례 돈이 오갔기에 정확한 날짜가 특정이 안 된다. 이 지사님, 저랑 수차례 티타임도 했는데 왜 그러시느냐, 왜 부인하느냐, 이렇게까지 또 이재명을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올렸을 때인 2018년도 11월 때는요, 혼인도 하고 또 아내에게 용돈 탔을 때라 돈이 없어서 아내 카드로 쓰고 돈 받을 때다. 그러면서요, 렌터카 업체에 영업이사로 등재됐을 뿐이고 급여를 받은 적도 없고 저 시기에 저한테 있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현금 뭉치와 관해서는요, 2018년도 4월쯤 이준석이가 서울구치소에서 이 지사에게 주라고 한 돈이다.
그리고 2018년도 6월에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기 전 현금이 필요하시며 2억 원을 금호아파트 벤츠에 박스로 놔두고 순회동에 있는 금호아파트입니다. 벤츠에 박스로 놔두고 2억 원을 모자 쓴 여성이 이를 가지고 가면서 텔레그램으로 오케이라고 해서 확인해 주기까지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관부에 따르면요, 이재명 지사는 해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박철민 씨는요, 목격자 및 관련자 녹취 자료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공개에 대해서 이준석이 선거 앞두고 있으니 지켜보고 천천히 진행하라 라고 했고, 시기를 조율 중이었는데 갑자기 보도된 것이고, 결정적 증거는 아직 1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준석도 자수를 결심한 것이 이재명 지사 측이 이용은 이용대로 해놓고 재판엔 도움도 안 주고 버림당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박철민 씨는 이 지사를 향해서 이준석 씨에게 수감 생활을 하며 항거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사면이나 항소심에서 석방시켜준다고 측근을 통해 말씀하시는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요, 박철민 측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돈이 전달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이준석 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의 혐의로 2019년도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9월 달에 예정됐던 2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지난 8일 날에 말이죠. 지난 10월 8일 날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는 이 10억 폭로가 나온 다음 날인 19일 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어요. 그리고 이 장혜화 변호사는 박 씨가 이슈부터 고소장하니까 형님이 배신했다,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박영수 특검의 딸이 대장동 주민들에게 토를 취해달라, 그래야 정착비를 줄 거 아니냐, 이렇게 회유하는 또 녹취록을 TV조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어요. 녹취 파일을 취재진이 입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냐면요, 2019년도 6월에요. 즉 대장동 원주민 사이에서 정착비 지급 요구가 한참 불거졌을 때인 2019년도 6월에 녹취 파일을 TV조선에서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천대유의 보상지원팀에서 원주민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졌어요. 근데 박영수 특검 딸이 바로 이 보상지원팀에서 일한 것으로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때 원주민들한테 빨리빨리 정착을 해야 돼야말로 소를 취해야 정착비를 준다,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원주민들의 소속 움직임을 이렇게 의식해가지고 소송 취하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 이거를 갖다가 지금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금액이랑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계속 소송 대상자로 남아있으면 그러면 정착비 지급이 재화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주민 질의에 대해서 언성을 또 높이기도 했습니다. 우수관이 있다니까요. 거기 필지에 우수관을 못 찾아가지고 왜 그를 심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소송을 취하했던 원주민들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착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 이러한 얘기는 자기가 모르는 사실이고 회사에 확인해봐라. 그리고 화천대 측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이것도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재판할 때 이재명 측 증인으로 어떤 사람이요, 3년 전에 백현동 업자에게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제가 지금 방송을 마무리했는데, 이게 SBS에서 부적절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자세하게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한다. 예. 그래서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요,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기 앞서서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더 받들어 국민들의 여망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5.18 정신을 4.19 정신과 마찬가지로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 왔다.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오공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니다. 각 분야에서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 발언을 가지고 난리가 나서 결국은 겸허히 수용한다.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